저희 드디어 2주 전에 구독자 1만 명을 달성했습니다. 사랑과 관심으로 이렇게 애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구독자 1만 기념으로 그동안 구독자분들이 댓글 남겨주신 궁금해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편안하게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. 일단 지금 시장에 나온 매물들이 상당히 적어요. 진짜 1000세대에 매물이 3개다, 4개다 이 정도고 전세는 한두 개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매도인 우위시장이다. 자, 거기도 나온 매물들은 중간층 자체가 거의 없어요. 정말 저층 대비 1억 이상이 다 높게 나와 있고 대부분 전세가 껴있거나 이제 1층, 2층 이러한 저층들이라든지 찐따라든지 이런 애들만 조금 거래가 가능한 이러한 상황인 거죠. 이 상황에서 무주택자라든지 뒤늦게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되게 힘든 시장이란 거지. 지금 이 상황에서도 신고가 대비 8천, 1억씩 더 주고 사야 되느냐? 아니면 그냥 지금 이왕 늦어진 거 피크에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 꺾이면 어떻게 될까? 이러한 우려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. 쉽지 않은 시장인 거는 확실합니다. 쉽지 않죠.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 130건의 이제 거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좀 현장에서 좀 잘 이렇게 하려고 하는 편이죠. 첫 번째는 이제 그게 중요해. 그 매도인의 상황 파악이 가장 중요해요. 그러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중개사와 나름 신뢰관계가 있고, 이 중개사를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. 그 어떻게 해야 돼? 무조건 바로 내가 조건만 맞으면 나는 산다는 거를 그 공인중개사분한테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. 얘가 그냥 간만 본다 이게 아니라 사장님 이러한 금액대만 되면 따지지도 않고 쏩니다. 그냥 제가 바로 살 테니까 저는 시간 낭비, 에너지 낭비 안 하는 사람이다. 진성 고객이라는 거를 어필하는 게 이제 첫 번째인 거죠. 자, 그리고 이게 모든 게 또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매도인의 상황 파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. 이 사람이 왜 파는 건지 급한 건지 아니면 여유가 있는 건지 어디로 갈 건지 시기는 언제를 생각하는지 그 파악만 된다고 하면 그냥 1000만 원을 먹고 들어가는 거야. 자,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세금 문제로 12월까지 털어야 되는 거다. 또는 이게 이혼을 앞두고 있다. 아니면 상속 문제가 걸려 있다. 이런 걸 안다고 하면 정말 그 니즈만 맞춘다면 좋은 조건으로 훨씬 더 유리하게 살 수 있죠. 예를 들어 지금 12월 법인 물건들이 나오잖아요. 그리고 내년 5월 말까지 다주택자나 법인들도 털어야 되는 경우가 나와요. 근데 이런 물건들이 쉽지 않단 말이야. 왜냐면 갑자기 잔금을 한 달 이내에 해달란다거나 또는 집주인이 양도세 때문에 파는 거지만 갈 데가 없다. 그래서 지금 못 팔고 있다.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그럼 이건 니즈만 맞춰주면 되는 거야. 갈 데 없으면 내 집에 사세요.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. 자, 사장님 1000만 원만 깎아주세요. 대신 여기 전세로 있으시면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? 그렇게 하고 지금 전세로 계시다가 향후에 계획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사 나가실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그때 집을 구해서 나가시면 되니까 부담 없이 양도세 절세하시게 파세요.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500이든 1000이든 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렇잖아. 지금 이 매도인도 세금 때문에 터는 건지 이 집이 나빠서 또는 이사를 당장 가야 돼서 파는 게 아니잖아. 그럼 이런 상황을 파악을 해서 그거를 딜로 하면 오케이. 나도 좋고 매도인도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러한 포인트를 잘 잡아서 하시는 게 중요하다. 사실 결국은 이게 부동산을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,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. 그냥 내가 혼자 무조건 후려치고 매도인한테 내가 최대한 내가 많이 가져가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거는 내가 주고 그 사람한테 내가 또 받을 수 있는 거는 받고 이러한 게 정말 이 센스다. 이거는 제가 누구보다도 자신 있다. 그래서 우리 원스톱 8개씩 하시고 7개씩 하신 분도 있어요. 이분들 아는 거지. 그냥 노쌤한테 맡기면 똑같은 아파트를 사도 노쌤은 1000만 원, 2000만 원 더 싸게 산다. 또는 전세가를 잘 조절을 해서 최고가로 빼준다든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노쌤 원스톱인 거죠. 마지막에 자기 자랑. 저희 좀 살짝 제가 했는데, 제가 얘기했듯이 130개 해보고 단 한 번도 마이너스 친 적이 없다. 평균 수익률? 그냥 보수적으로 제가 한 50% 수익 내라고 해요. 근데 대부분 200%, 300% 정도는 2년 안에, 3년 안에 거의 다 만들어 줬다.
뭐 그게 그동안의 이제 레퍼런스라고 할 수 있죠. 자, 일단 그런 거잖아요. 뭐 부동산 컨설턴트 또는 뭐 이러한 전문가를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. 뭐 당연히 이제 뭐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참 좋죠. 근데 이게 제가 몸이 하나잖아요. 바빠요. 팁을 드린다면 이제 그거죠. 첫 번째는 그 사람이 투자를 해야 돼. 그러니까 본인은 투자를 안 하면서 그냥 뭐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해 준다는 거는 자기가 투자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컨설팅만 하고 남한테 그냥 리스크를 줄이면서 알려만 주는 게 경제적으로 낫다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는 안 하는 거 아니야. 그런 분들은 피하셔야 돼. 그래서 첫째로 현장에 감이 있고 실제로 자기가 투자를 해서 투자자의 마인드와 현장에 돌아가는 생생한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, 그런 분들이 진짜다. 그리고 두 번째, 그 투자를 했다는 그 컨설턴트의 레퍼런스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. 그 사람들이 어디를 투자를 했고 어떤 사람들을 관리를 했고 그분들이 그동안 성과가 어땠는지. 당연히 뭐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지만 결국은 이게 확률 아닙니까? 그동안 확률이 좋았고 성과가 괜찮았던 분들이 그래도 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그렇게 검증이 될 수 있는 분들, 이런 분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자문을 하는 게 좀 실패 확률을 내릴 수 있고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. 그리고 또 이것도 중요하죠. 그 사람이 그렇게 잘하면 부자야 될 거 아니에요. 자동으로 부가 자기한테 왔을 거 아닙니까? 그런데도 보면은 전혀 그런 티가 안 나는 사람이 있어. 그냥 막 밥 먹는 것도 결제할 때 되면은 싹 뭐 하고 옷도 정말 깨제제하고 뭐 사무실도 없고 뭐 꼭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자기가 실력이 있고 그동안 잘 했다고 하면 그 댐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느껴지거든요. 그게 초보들이 뭐 알아보기가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컨설턴트를 만나는 게 맞습니다. 자, 이게 뭐냐면 그냥 똑같아요. 부동산 뭐 중개사도 마찬가지예요. 투자를 안 하고 그냥 중개 수수료만 이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이게 티가 나요. 당장 내가 작은 거에 목숨을 걸어. 그러니까 이 물건이 정말 아니고 하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오늘 또는 이번 달에 내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. 이런 사람들은 당장의 그 돈 때문에 긴 거를 기다 얘기를 안 하고 아닌 것을 기다 얘기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좀 비양심적으로 수수료만 바라면서 팔거나 중개를 한다거나 추천할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. 자, 그래서 조금은 여유가 있고 자기의 직업의식을 추천해 가지고 좀 롱런이 가능한 좀 길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중개사나 컨설턴트를 만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뭐 사실 뭐 두세 명 정도는 만나보시는 게 좋죠. 그렇게 만나보시고 무조건 수익 난다 아니면 내가 뭐 보장을 한다 이런 사람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. 사람 일을 모르잖아. 근데 다만 뭐 자신감 표현할 수 있죠.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. 확률상 오르거나 한 거지 나도 맞출 수는 없다. 다만 그동안에 이렇게 보고 내가 백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러한 확률이 8, 90%고 뭐 떨어지거나 뭐 아니면 이쪽에 좀 위험할 수 있는 확률이 뭐 1, 20%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. 그래서 너무나 무조건 100%다 뭐 따라와라 이러한 사람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. 그리고 사람도 만나다 보면 한 시간 정도 얘기해보고 한 두세 번 보면 이게 좀 보여. 이제 이 사람이 정말 돈만 쫓는 사람인지 아니면 좀 깊이가 있고 자기만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지 뭐 그것도 모르시면 그냥 후기 보시면 돼요. 후기는 뭐 지어낸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후기를 뭐 조작한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그 이용을 했던 사람들의 후기가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. 그래서 지인들이 추천한다. 뭐 이러한 컨설턴트나 중개사는 좀 믿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. 네, 그런 생각입니다. 지금까지 좀 운이 좋았던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제가 당연히 뭐 삼성 다닐 때부터 이제 외식 점포 개발을 하면서 부동산이 제 업무였으니까 당연히 상권 분석이라든지 뭐 이렇게 교통망이 확충이 된다거나 이런 걸 예의주시를 하고 있죠, 항상. 그리고 어디가 뭐 개발이 되고 앞으로 그 저평가됐던 그 지역이 뜬다는다.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더 잘 파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을 가진 건 맞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좀 그게 좀 달라요. 그런 거 있죠. 유두리가 있다? 너무 딱딱하고 뭐 이런 FM대로 이게 아니라 좀 남들이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좀 이걸 딜을 좀 성사한다거나 최대한 사람들의 그 니즈를 좀 잘 채워서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주고 그리고 내가 또 필요한 거를 얻고
이렇게 좀 또 욕심을 좀 덜 내는 거죠. 내가 80 정도만 먹고 가겠다. 이런 생각으로 오히려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더 그게 뭐 90점, 100점이 나왔던 그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. 이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뭐 지금의 뭐 수요 공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현장이다. 그리고 그 상대방의 이제 심리, 사람들의 심리가 또 중요하지 않나. 현재 지금 뭐 KB부동산이라든지 뭐 지인, 다양한 이제 요즘 플랫폼이 잘 돼 있잖아요. 거기 보면 데이터는 많이 나와요. 근데 현장은 한 주 한 주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. 지역적인 특색도 있고, 매도인 우위 시장, 뭐 매수 우위 시장, 아니면 뭐 보합해서 서로 뭐 줄다리기 하는 시장, 이러한 시장에 대한 파악이 되게 중요해요. 이 시장이 정말 완전 매도인 우위다. 그럼 최대한 가격을 깎는 것보다는 조건을 맞춰주고 최대한 빨리 계좌 받는 게 중요해요. 그리고 뭐 가격 협상 자체도 보수적으로 작게 좀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, 그래도 좀 해볼 만하다. 이러면 어떻게든 가격을 낮게 끊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. 처음에 얼마를 내가 딜을 던졌을 때 터무니없는 금액을 던지면 아예 그냥 거래가 안 되는 거고, 그래도 적절하게 이렇게 던지면서 아까 말했잖아요. 매도인의 상황을 파악해서 그리고 중개인을 낸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분이 나의 편이 돼서 매도인과 협상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. 그래서 결국은 각자의 사람들의 그 심리를 잘 파악을 해서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협상 타결이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에 엄청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왜 유튜브 하느냐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유는 그겁니다. 일단 돈 더 벌고 싶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도 그냥 즉석에서 카메라 놔두고 그냥 찍는 거예요. 한 5개월, 6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구독자 한 2, 3천 명이었는데 이때 그냥 유튜브 접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, 사실.